출생 신고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보수 교육감으로 교체된 충북 교육 1년. 전임자의 주요 시책 대신 진단평가 확대 등 학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충북 도립대의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논란이 따랐던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첫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쓰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민선 8기 1년 무엇이 바뀌었나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 진보 교육감의 삼선을 저지하고 윤건영 교육감이 수장에 오른 충북 교육은 어느 때보다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전임 시절 역점 사업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학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과목 시간. 원래 수학 시간이었지만 학생 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축제 부스 운영, 소개팅, 미술관, 다트게임까지 다가올 축제에서 선보이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자율적인 거나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를 느꼈어요. 교과목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충북형 혁신학교, 행복 씨앗학교라 가능한 일. 교육과정의 20%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평균 2천에서 3천만 원의 예산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정됐거나 지정된 학교는 70곳. 그러나 신규 지정과 재지정 모두 중단되면서 지금은 30% 넘게 줄어든 46곳만 남았습니다. 전임 김병우 교육감 역점 사업이었는데 후보 때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인 윤건영 교육감이 바꾼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역기능이나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저는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늘어난 건 최대 역점 사업이라고 밝힌 기초학력 진단평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과 연산으로 시작해 고학년에는 영어까지 포함된 시험을 보고 중학교 진단 과목도 기존 국영수에서 과학이 추가됐습니다. 사교육 시장에 맞서 AI 기반의 진단평가 모델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 30여 학교에 시범 도입됩니다. 9월에 시범 학교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가동할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력저하 논란을 딛고 당선된 만큼 평가를 통한 진단과 개선책 마련에 집중한 1년이었습니다. 이 밖에 맞춤형 플랫폼 설계와 급식 단가 인상, 인성교육 강화 등을 성과로 밝힌 윤 교육감은 8대 미래계획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최대 시간당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되는 전체 강우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지만 중북부는 12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충북 도립대는 매년 150억 원 안팎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취업률과 연구 실적 같은 지표는 전국 최하위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낙하산 논란이 있던 30년 지인을 우여곡절 끝에 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대대적인 김영환표 혁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700명 남짓인 충북 도립대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대신 이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68억, 지난해에는 13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이 학교는 400억 원이나 들여 기숙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이 기숙사가 다음 달 문을 열면 659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학생에게 조사해보니 정작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는 학생은 230명뿐.
이 학교 재학생의 33%가 야간 대학에 다니는 만 35세 이상 성인 학습자라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요가 없는데도 수백억 원을 들여 새로 지은 겁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도립대 기숙사를 짓는 것이 직무유기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방만한 운영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데도 자신의 30년 지인을 논란 끝에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같이 힘을 합쳐서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립대로 이것을 전환하고 변화시켜야 되겠다. 만 62세인 김용수 총장의 임기는 만 65세까지 남은 2년 8개월뿐. 짧은 시간 안에 11개 학과와 교수들을 구조조정하고 다른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김영환표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우선 전국 도립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취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총장이 아니고 마케팅, 학생들 인턴, 취업을 직접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이렇게 직접 뛰는. 불성실한 면접 태도로 1차 공모에서 떨어진 뒤 재공모로 다시 임명된 신임 총장은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과 증권사 임원 등 관련 경력을 보더라도 대학 개혁의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도립대 개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총장은 물론 임명을 강행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에서도 미등록 출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지난 2016년 당시 20대 미혼모가 청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한 뒤 아이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친모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하고 아이를 불법으로 사고 팔았을 경우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11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충북경찰은 4건을 종결하고 불법 입양건을 포함한 7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쓰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이 안전모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있어도 지키지 않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무심천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더워서 불편하잖아요. 쓰면 답답하고. 근처에 자리 잡은 자전거 대여소도 마찬가지. 안전모 쓰면 덥고 그렇다고 안 쓰고 들여도 자전거에다 매달고 다녀서 깨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요 많이. 그래서 안 쓸 거면 안 줘요. 거리에서도 안전모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운한 게 제일 커가지고 안전모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 약간 탈 때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고 덥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머리 망가지기도 하고 땀나면 늘리잖아요. 그러면 모자 또 써야 되고 하니까 번거로워서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쓰고 사는 사람 많잖아. 내가 쓰려고 그래서 안 썼어요. 또 안 줘. 그것만 있으면 다 쓰고 다니지요. 유명무실한 안전모 의무화 규정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충북에만 5명, 전국적으로는 91명으로 법규 시행 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확인된 안전모 착용률도 20% 선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봤을 때 사고 난 사람 중에서 착용한 사람이 20%고 사실 자전거 운전자들이 그만큼 안전모를 실제로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안전모 착용률이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의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교차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석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마주오던 차량이 전멸 신호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인 7월과 8월 빗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가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에는 한 달 평균 91건이 발생해 연평균 43건보다 2.1배 많았습니다. 특히 빗길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절반 가까이가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승용차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보다 평균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노조가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14년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 체제로 전환한 뒤 근무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사측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임금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공농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MBC 충북 탐사보도 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가 충북기자협회 기획취재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조미애 김병수 기자는 SNS 앱을 이용한 충북도 내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잠입 취재하고 5년치 관련 판례를 전수 분석해 낮은 처벌 수위와 범죄 양태 등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기자상 심사위는 기자들의 탐구 정신과 논리성, 과학성이 단연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사진 부문에서는 충청매일 오진영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싼 가격에 귀금속을 제작해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연락이 끊긴 청주의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청주에 있는 자신의 금은방에서 반값 세공을 내세워 손님 20여 명에게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금은방 주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투자와 고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보조금 환수액 83억 7천만 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2년 당시 충청북도 청원군과 6,900억 원 투자와 900여 명 고용을 약속하고 고압전력 설치 비용 1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임시휴업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지원 조건을 환수하지 않아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친 분할 환수로 청주시는 지난달 기준 전체 체납액 222억 원의 26.2%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100일을 앞두고 종합 7위 달성을 위한 전력 분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